아니, 500원 하나로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는 거야? 편의점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2시 네온사인 아래에선 동전 하나가 바닥을 구르며 짤랑 소리를 냈어요. 허름한 코트를 걸친 노인이 허리를 굽혀 동전을 주었지만 뒤에 서 있던 여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그보다 먼저 꽂혔습니다. 노인은 손끝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그때 계산대 너머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여직원이 동전을 주워 올리며 조용히 계산기에 숫자를 찍었어요. 노인은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기색 속 흔들림 없는 미소.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내 차가워졌어요. 그 미소는 그녀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친절일까요? 그날 이후 매일 그 편의점을 찾아간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대체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성형그룹 본관 최상층 회장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장태호 회장의 집무실은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계약서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 은은한 빛을 내는 탁상 시계가 째각째각 초침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태호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책상 모서리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찍은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태호와 아내, 그리고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태호는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똑똑. 노크 소리에 태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들어오게.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서류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김 과장은 책상 앞에 서서 파일을 건넸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파일을 펼쳤어요. 첫 장에는 여성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 서윤. 손자 민욱의 약혼녀였습니다. 태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눈매, 자연스러운 미소.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착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태호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래하며 살아온 그였기에 겉모습만으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넘기며 이력을 훑어보았습니다. 평범한 대학 졸업, 은행 근무 경력 3년, 근면 성실하다는 평가, 특별할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태호의 시선을 붙들었어요. 경력 사항 중 한 부분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재 편의점 야간 근무 중. 태호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야간 근무라니. 태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은행 퇴사 후 6개월 정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요. 이유는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만성신부전으로 주 3회 투석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태호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자, 병원비가 필요한 집안 사정, 그리고 재벌가 손자와의 약혼. 너무나 익숙한 구도였습니다. 태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40여 년 전 그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사업 계획을 세우고 밤을 새워 일했던 동료. 그런데 그 친구는 태호가 처음 투자금을 모았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 일 이후 태호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돈이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람의 진심보다는 이해관계를 먼저 따졌고 계약서와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그렇게 쌓아 올린 것이 지금의 성형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아들이 했던 말.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이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믿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때 태호는 코웃음을 쳤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들이 떠난 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아들 말이 맞았던 걸까? 자신이 너무 차갑게만 살아온 건 아닐까? 태호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돌렸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겠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돈을 세고 있을 겁니다. 김 과장? 예, 회장님. 서윤 씨에 대한 뒷조사는 하지 말게.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신상조사는 물론이고 주변 인물들까지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대신 내가 직접 확인하겠네. 태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야경을 내려다보았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서윤이라는 여자가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겠죠. 밤새 손님을 맞이하며 일하고 있을 겁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번엔 달라야 해. 서류로, 보고서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이제 지겹네. 태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피로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의심하고 시험하며 살아왔어요. 계약서 뒤에 숨은 의도를 읽고 웃는 얼굴 뒤에 계산을 파악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태호는 책상으로 돌아와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믿었던 아들. 그 순수함이 어리석어 보였지만 동시에 부러웠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다시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만큼은 두렵군. 태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 과장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태호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시험해봤지만 이번처럼 떨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손자의 약혼녀. 만약 이 여자가 진심이 아니라면 민욱이는 자신처럼 상처받을 겁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진심이라면, 진짜로 민욱을 사랑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또 한 번 사람을 잘못 판단한 게 되는 거죠. 태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9시, 편의점 야간 근무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하게. 예. 회장님, 무슨 일이라도 며칠간 자리를 비울 거네. 중요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고. 김 과장은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가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문이 닫히고 다시 조용해진 회장실. 태호는 의자에 앉아 탁상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각제각.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재벌 회장에게도, 편의점 알바생에게도. 태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문득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있었을까요? 사업 계약을 앞두고도 위기를 만났을 때도 침착했던 그였는데 지금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혼잣말이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코트를 입었습니다. 고급 캐시미어 코트?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런 옷을 입지 않을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으로 서윤을 만나야 했어요. 회장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상 시계에 불빛만 남았어요. 사진 속 아들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내 말이 맞았는지 이제 확인해 보마. 복도는 어두웠고 태호의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거든요. 손자의 약혼녀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결심한 이후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서울 도심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쯤 출근 준비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서윤은 이제 막 퇴근했을 시간이었어요. 태호는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얼굴로 편의점에 가면 금방 들킬 겁니다. 성형그룹 회장의 얼굴은 신문과 뉴스에 자주 나왔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거르고 태호는 집 안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옷방이었어요. 평소엔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옷장 문을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명품 정장들, 고급 코트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찾는 건 그런 옷이 아니었어요. 옷장 맨 안쪽 구석진 곳에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입었던 옷들이었어요.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아직 돈이 없던 시절의 옷들. 태호는 그 중에서 가장 낡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회색빛이 바랜 코트. 팔꿈치 부분이 약간 달아 있었어요. 바지도 골랐습니다. 색이 바랜 청바지. 구두는 밑창이 다른 갈색 구두를 선택했어요. 청가방도 하나 꺼냈습니다. 손잡이가 해진 낡은 가방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태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70평생을 부유하게 살아온 회장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아니 조금은 가난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태호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내 본래 얼굴일지도 모르지. 혼잣말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 낡은 옷이 오히려 더 익숙한지도 몰랐습니다. 태호는 지갑에서 현금만 조금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카드는 모두 두고 갔습니다. 신분증도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였죠. 집을 나서며 비서 김 과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간 연락하지 말 것. 급한 일은 부회장에게. 짧은 메시지였지만 김 과장은 이해할 겁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경비원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차를 준비. 태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네. 오늘은 혼자 나가겠네. 하지만 회장님, 그 차림으로. 경비원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평소 고급 정장을 입고 리무진을 타던 회장이 낡은 옷을 입고 걸어 나가겠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걱정 말게. 특별한 일이 있네. 태호는 경비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죠. 정류장에는 벌써 몇 명의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생들, 모두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어요. 태호는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부동산 매물이 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태호는 사람들 뒤를 따라 천천히 올라탔어요. 교통카드를 꺼내 찍으려는데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잔액 부족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 당황한 태호는 주머니를 뒤져 지폐를 꺼냈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 기사님께 민망하게 건네며 작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 충전을 깜빡했네요. 괜찮습니다. 뒤로 가세요. 기사님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친절했어요. 태호는 버스 뒤쪽으로 걸어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아파트 단지들, 골목길들. 평소 리무진 뒷좌석에서 보던 풍경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더 가깝고 더 생생했습니다. 옆자리에서 두 여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결혼은 조건 싸움이래. 집 없으면 만날 생각도 안 한대. 맞아. 우리 사촌 오빠도 그래서 결혼 포기했어. 돈 없으면 인연도 없다더라. 태호는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지만 귀는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돈과 결혼, 사랑과 조건, 현대사회의 냉정한 현실이었죠. 버스는 점점 도심 외곽으로 향했어요. 화려한 건물들이 줄어들고 작은 상가들이 늘어났습니다. 붉은 네온 사인들, 골목 불빛들, 밤이 되면 환하게 빛날 간판들이 낮에는 빛을 잃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태호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목적지 근처였어요. 비서 김 과장이 알려준 주소를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골목을 두어 개 지나자 작은 편의점이 보였어요.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훤히 보였어요. 태호는 길 건너편에 멈춰 섰습니다. 편의점을 바라보았어요. 안에는 한 여성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피곤해 보였어요. 밤새 일하고 아직 퇴근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손님이 들어오자 금방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밝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지켜보았어요. 서윤은 손님에게 물건 위치를 안내하고 계산을 하고 택배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능숙했어요. 저게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태호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실하고 친절한 알바생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편의점 앞 도로에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차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태호는 천천히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앞에 섰어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신의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윤을 시험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옳았는지 이제 확인해 보마. 마음속으로 돌아간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딩동.
경쾌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았어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밝았고 냉장고에서 윙하는 소음이 들렸어요. 평범한 편의점의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에게 이 순간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험이었죠. 태호는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물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딩동. 문이 열리며 경쾌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태호는 편의점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였죠. 밤새 켜져 있던 불빛이었을 겁니다. 서윤이 계산대 뒤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밝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처럼 들렸어요. 태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조금 떨리게 냈어요. 서윤은 태호의 낡은 옷차림을 힐끗 보았지만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차별하는 눈빛도 동정하는 시선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손님을 대하듯 자연스러웠죠. 태호는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진열대를 따라 걸으며 물건들을 구경했어요. 라면 코너에 멈춰 섰습니다. 여러 종류의 라면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어요. 손을 뻗어 컵라면 하나를 집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과자 코너로 갔습니다. 작은 봉지 과자를 하나 더 집었죠. 냉장고 앞에서는 생수 한 병을 꺼냈습니다. 계산대로 향했어요. 서윤이 물건들을 하나씩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삑. 바코드 찍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총 3,700원입니다. 서윤이 밝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천지갑이었습니다. 안에는 동전과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갑을 뒤지며 일부러 손을 떨었습니다. 동전들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5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집으려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철커덩. 동전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계산대 앞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태호는 허둥대며 허리를 숙였어요. 무릎을 꿇고 동전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느리게 움직였어요. 손이 떨리는 노인의 모습을 연기하며. 그때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 참, 빨리 좀 하시죠. 급한 사람도 있는데. 젊은 남자 손님이었어요. 손에 캔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려는 건지 시계를 자꾸 보며 초조해했어요. 태호는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동전 하나를 집어 올리고 또 하나를 더듬거리며 찾았어요.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서윤이 계산대를 나와 태호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굴러간 동전들을 재빨리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태호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태호는 서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밤새 일한 흔적이 눈가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태호는 동전을 세며 계산대 위에 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세었어요. 서윤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동전을 다 세고 나니 3,200원이었습니다. 500원이 부족했어요. 이게 전부인데.
태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채워드릴게요. 아니, 그럴 순. 500원이면 저도 부담 없어요. 다음에 오시면 그때 주세요. 서윤은 자기 돈에서 500원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뒤에 있던 젊은 남자가 혀를 찼지만 서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태호의 물건을 봉투에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컵라면이시네요. 물 드릴까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은 컵라면 뚜껑을 열고 정수기로 가서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여기 식탁 쪽에서 드세요. 이 시간엔 따뜻한 게 최고예요. 서윤이 편의점 한쪽 구석에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태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그쪽으로 갔어요.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 뚜껑을 덮고 기다렸습니다. 3분이 지나길 기다리는 시간. 태호는 그 시간 동안 서윤을 관찰했어요. 서윤은 다음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젊은 남자였어요. 캔커피 값을 계산하며 서윤에게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서윤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남자가 나가고 편의점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윤은 계산대를 정리하고 진열대를 확인했습니다. 쓰러진 우유팩을 바로 세우고 어긋난 과자들을 정리했어요. 태호는 컵라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확 올라왔어요.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라면 냄새가 진했어요. 젓가락으로 라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정겹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컵라면이었거든요. 증기 너머로 서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계산대 앞에 서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태호는 서윤의 손을 보았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하지만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일하며 생긴 상처들이겠죠. 저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네. 태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손은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일하는 사람의 손, 수고하는 사람의 손은 금방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이건 계산된 친절일 수도 있어. 손님을 잘 대해야 재벌 손자와의 결혼이 순조롭겠지. 태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심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람을 믿고 싶지만 두려웠습니다. 배신당했던 과거가 자꾸 떠올랐어요. 라면을 다 먹고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태호는 빈 컵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잘 먹었네. 다행이에요. 쓰레기는 저기 분리수거함에 버려주세요. 서윤이 웃으며 가리킨 곳에 쓰레기를 버렸어요. 태호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어요. 나가기 직전 태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이 여전히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살짝 들어 태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또 오세요. 평범한 인사말이었어요. 하지만 태호의 가슴속엔 뭔가 울렁이는 게 있었습니다. 따뜻함일까요? 아니면 불안함일까요? 편의점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태호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첫 시험은 통과했군. 하지만 아직 판단하긴 이르네. 500원을 대신 내준 것, 동전을 주어준 것, 따뜻하게 대해준 것. 그 모든 게 진심일 수도 있고 연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태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어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의 친절로는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저 아이가 진심이라면, 정말로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아이라면, 태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그날 저녁 11시, 태호는 다시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 깃을 세우고 천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였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편의점 안은 환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밖까지 비쳤습니다. 서윤이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낮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피곤해 보였어요. 태호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딩동. 익숙한 벨소리가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서윤이 고개를 들어 태호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침에 왔던 손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 아침에 오셨던 분이시죠. 또 오셨네요.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연기가 아니라면 정말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면 먹으러 왔네. 네, 천천히 골라보세요. 태호는 라면 코너로 갔어요. 오늘은 조금 비싼 라면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삼각김밥 하나를 더 골랐어요. 계산대로 가는데 냉장고 앞에서 한 남자가 캔맥주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자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캔맥주를 집었어요. 서윤이 계산대에서 그 남자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더니 남자에게 말을 건넸어요. 손님, 이건 차가우니까 대신 따뜻한 도시락 드릴까요? 지금 할인 중이에요. 남자는 놀란 듯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피하거나 무시하는데 친절하게 말을 거는 게 낯선 모양이었어요. 아, 괜찮아요. 전 이게 좋아서. 그래도 밤엔 따뜻한 게 좋잖아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서윤은 도시락 하나를 집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머뭇거리다가 받았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건 동정이야. 배려가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주는 거지. 냉소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 좋으려고 선행을 하는 거라고 태호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남자가 도시락을 들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계산대로 돌아와 태호의 물건을 계산했어요. 3,900원입니다. 태호는 이번엔 돈을 정확히 준비해 왔습니다. 지폐를 꺼내 건넸어요. 서윤이 거스름돈을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라면 물 드릴게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었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태호는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어요. 편의점 안에는 작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최근 심야 시간대 여성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무거운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태호는 서윤을 슬쩍 보았어요. 서윤은 뉴스를 들으면서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음악이 나왔어요. 잔잔한 발라드였습니다. 서윤이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피곤해 보이면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태호는 라면 뚜껑을 열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먹으며 서윤을 관찰했어요.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음료수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1,500원입니다. 계산을 하는데 여학생이 갑자기 말했어요. 언니, 여기서 계속 일하세요. 무섭지 않아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섭긴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대단하다. 전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별로예요. 여학생이 나가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호는 라면을 먹으며 서윤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세상을 참 순진하게 보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부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저렇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태호는 오래전에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라면을 다 먹고 김밥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참치김밥이었습니다. 맛은 평범했지만 배는 든든해졌어요. 서윤이 계산대 뒤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태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았습니다. 수첩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그중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약값 정산. 태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엄마. 비서가 말했던 그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투석을 받고 계신다고 했죠. 서윤은 수첩에 뭔가를 더 적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태호의 귀에 들렸어요. 무게가 느껴지는 한숨이었습니다. 태호는 김밥을 다 먹고 쓰레기를 정리했어요. 계산대로 가서 말했습니다. 물 좀 더 얻을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서윤이 일회용 컵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태호는 물을 받아들고 다시 자리로 갔어요. 물을 마시며 서윤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문득 서윤의 손가락에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어제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일하다가 다친 모양이었어요. 서윤이 진열대를 정리하러 나왔습니다. 과자 코너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떨어진 과자들을 줍고 있었어요. 태호 옆을 지나가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 괜찮네. 네, 천천히 계세요. 서윤이 지나가며 태호의 테이블을 슬쩍 닦아주었어요. 물티슈로 자연스럽게. 강요하는 느낌 없이 그저 습관처럼요.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금 먹먹해졌습니다. 저런 작은 배려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연습된 친절일까요?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밤 12시가 넘어갔습니다. 손님이 뜸해졌어요. 편의점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소음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서윤이 계산대 뒤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내 먹고 있었거든요. 아마 저녁 식사인 모양이었어요. 간단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밥과 김치, 계란 반찬 하나. 서윤은 빠르게 숟가락질을 했어요. 시간이 없는 사람처럼. 태호가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이 황급히 도시락을 치우려 했어요. 아, 죄송해요. 식사 중이었어요. 괜찮네. 나도 밥 냄새가 좋더구만. 태호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이 시간엔 밥 냄새가 제일 따뜻하죠. 자네는 밤마다 여기서 일하나? 네, 6개월째예요. 힘들지 않나? 태호의 질문에 서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 병원비는 제가 감당해야 해요. 그게 제 자리니까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불평도 자랑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분노일까요? 연민일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일까요? 잘 먹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호는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골목을 걸으며 서윤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게 제 자리니까요. 자기 자리, 책임.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태호는 문득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버틴 적이 있었을까요?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도심에서 보기 드문 별빛이었어요. 아직 판단하긴 이르네.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진심이라는 걸, 계산이 아니라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태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매일 밤 편의점을 찾았어요. 같은 시간, 같은 차림으로. 이제 서윤도 태호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라면 드시러 오셨어요. 친근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거리를 지키는 예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태호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이제 여기가 익숙해지는구먼. 태호는 라면 코너로 갔습니다. 오늘은 김치라면을 골랐어요. 삼각김밥과 우유도 하나씩 집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서윤이 라면에 물을 부어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세요. 자네도 밤에 일하느라 힘들 텐데.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진 게 보였어요. 피로가 쌓이고 있었던 거죠. 태호는 라면을 먹으며 서윤을 관찰했습니다. 요 며칠간 지켜본 결과 서윤은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친절했어요. 나이든 노인에게도, 까칠한 젊은이에게도, 힘든 손님에게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정말 저게 가능한 걸까? 태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평생 사람들의 이면을 보며 살아왔던 그에게 서윤의 순수함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을 무렵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딱! 벨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취객 2명이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한 명은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정도였습니다. 야, 맥주 2개. 안주도.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계산을 했습니다. 취객들은 맥주와 안주를 들고 태호가 앉아있는 테이블 근처로 왔어요.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취객들이 테이블에 털썩 앉더니 맥주캔을 땄어요. 칙! 소리와 함께 거품이 튀었습니다. 이거지. 취객들이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안주를 뜯어먹으며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욕설이 섞인 대화였어요. 서윤이 계산대에서 그쪽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편의점 안에서는 음주를 자제해 주셔야 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취객 중 한 명이 서윤을 올려다보았어요. 뭐? 산 건데 왜 못 마셔? 규정이에요. 밖에서 드시면 괜찮은데. 아이씨, 춥잖아. 여기서 먹으면 안 돼. 죄송합니다.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되거든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취객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야, 진짜 재수 없네. 가자. 취객들이 맥주와 안주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거칠게 밀어넣으며 편의점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윤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긴장했던 어깨가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테이블 쪽으로 와서 흘린 맥주 자국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시끄러웠죠. 아니네. 잘 대처했어. 태호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대부분은 이해해 주시는데 힘들겠구먼. 괜찮아요. 엄마 병원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병원비. 태호의 눈빛이 복잡해졌어요. 역시 돈 때문이구나. 마음속에 냉소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게 그게 정말 나쁜 건가요? 밖에서 취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의점 앞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새어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태호도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취객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10여 분이 지났습니다. 취객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경찰 순찰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파란 불빛이 골목을 비췄어요. 취객들의 소리가 잠깐 작아졌습니다. 순찰차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취객들은 술병을 들고 다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마 경찰을 피한 모양이었어요. 편의점 앞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저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시가 가까워졌어요.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빈 컵을 들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계산대로 가는데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셨어요? 놀라시진 않으셨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태호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나야 괜찮네. 자네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 감사해요. 그래도 걱정해 주셔서.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어요. 태호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서윤이 계산대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도 오세요. 그래, 내일 보세. 태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어요. 골목을 걸으며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서윤은 두려워하면서도 당당하게 대처했어요. 규칙을 지키려 했고 손님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저게 진심일까 아니면 돈을 위한 연기일까? 여전히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윤은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태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비가 올 모양이었습니다. 문득 편의점 쪽이 걱정되었어요. 서윤이 혼자 밤새 일할 텐데 아까 그 취객들이 다시 오면 어쩌나? 태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돌아갈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개입하면 정체가 들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왠지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새벽 2시,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번개가 번쩍이며 어두운 골목을 순간적으로 밝혔습니다. 태호는 집에 돌아와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계속 편의점 생각이 났습니다. 서윤이 혼자서 밤을 지새우고 있을 거예요. 괜찮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취객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술에 취한 눈빛, 거친 말투. 태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옷을 챙겨 입고 우산을 들었습니다.
다시 편의점으로 가기로 결심했죠. 빗속을 뚫고 걸었습니다. 우산을 써도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발밑에 물웅덩이가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여 분을 걸어 편의점 앞에 도착했어요. 멀리서도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비를 맞으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보았어요. 아까 그 취객들이었습니다. 2명이 아니라 3명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더 취한 상태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편의점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아니, 두드린다기보다는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야, 문 열어. 비 맞잖아.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편의점 안에서 서윤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취객 중 한 명이 계속 문을 발로 찼습니다. 쿵쿵. 유리문이 흔들렸어요. 깨질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우산을 접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만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취객들이 돌아보았어요. 빗속에 서 있는 노인. 낡은 옷을 입고 젖어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뭐야, 할아버지. 또 너야. 아까 그 취객이 태호를 알아보았어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꼰대 맞네. 진짜 웃기네.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게. 안 그러면 경찰이 올 거야. 태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객들은 웃기만 했어요. 경찰. 무섭네. 할아버지가 뭔데 참견이야. 취객 중 한 명이 태호를 밀었습니다. 태호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빗물에 젖은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그 순간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뛰어나왔어요. 그만하세요. 경찰 불렀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호 앞을 가로막으며 섰어요. 작은 몸으로 취객들을 마주했습니다. 어르신, 다치시면 안 돼요. 서윤이 태호를 뒤로 밀었습니다. 태호는 놀랐어요.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였습니다. 어린 여자가 노인을 지키려 하다니. 자네가 위험해. 안으로 들어가. 안 돼요. 어르신이 다치면. 그때 취객 중 한 명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서윤이 막아섰어요. 안 돼요. 들어올 수 없어요. 비켜. 취객이 서윤을 밀쳤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다시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나가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취객이 화가 난 듯 편의점 진열대로 갔어요. 그리고 캔 음료를 집어 던졌습니다. 캔이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서윤이 피하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캔이 서윤의 팔에 부딪혔어요. 아!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이 팔을 감싸 쥐었어요. 피가 조금씩 배어나왔습니다. 캔 테두리에 긁힌 모양이었어요. 태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태호가 취객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갔어요. 70평생 살아오며 다진 힘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취객이 팔을 빼려 했지만 태호는 놓지 않았어요.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서 있게. 뭐야, 진짜. 나 달라고. 취객이 발버둥 쳤습니다. 다른 취객들이 태호를 떼어내려 했어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파란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경찰차였습니다. 취객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로 눈치를 보다가 뿌리치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취객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경찰관 1명이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하며 취객들을 쫓아갔어요. 남은 경찰관이 서윤을 보았습니다. 다치셨습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서윤이 팔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는 계속 흘렀어요. 경찰관이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시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윤의 상처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팔뚝에 긴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경찰관이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서윤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병원비 생각하면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어요. 태호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원비, 또 그 말이었습니다. 돈, 결국 돈 때문에 참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태호는 깨달았어요. 서윤이 돈 때문에 일하는 건 맞지만 그게 탐욕이 아니라는 걸, 가족을 위한 책임이라는 걸.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취객들의 인상착의를 물었고 서윤과 태호가 대답했어요. CCTV 확인해서 신원 파악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명함을 건네고 나갔습니다. 편의점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태호와 서윤, 2사람만 남았습니다. 서윤이 팔을 만지며 태호를 보았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나야 괜찮네. 자네가 걱정이지. 저는 괜찮아요. 어르신이 오셔서 다행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꾹 참고 있었어요. 태호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여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강했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네는. 태호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 자네 몸도 소중한데. 괜찮아요. 엄마 병원비만 벌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제 자리니까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심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았어요. 평범한 편의점, 낡은 계산대, 라면 한 그릇. 그런 곳에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배웠어. 태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배우셨다니요. 사람을 보는 법 말이야.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들어가 보게. 자네도 집에 가서 쉬어야지.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비 조심하시고요. 서윤이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태호는 우산을 펴고 빗속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서윤이 유리문 너머로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다친 팔을 감싼 채 태호는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 아이는 진심이었어. 계산이 아니라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태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다음 날 밤 11시, 태호는 다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어젯밤에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가고 싶었어요.
서윤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딩동. 익숙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윤이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팔에는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태호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팔은 괜찮은가? 네, 많이 나아졌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어젯밤 일을 잊은 듯 평소처럼 대했어요. 태호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트라우마가 남았을 텐데. 힘들지 않나? 오늘은 쉬어도 될 텐데. 괜찮아요. 일해야죠. 쉬면 돈을 못 버니까요. 담담한 대답이었어요. 태호는 라면 코너로 갔습니다. 오늘은 해물라면을 골랐어요. 계산을 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라면에 물을 부어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은 조용했어요. 밤이 깊어서인지 손님이 드물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지. 맞아요. 조용한 게 좋아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돌아가 POS 정산을 시작했어요. 영수증을 확인하고 장부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태호는 라면을 먹으며 서윤을 지켜보았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6개월째 일한다고 했죠. 이제 모든 게 익숙해 보였어요. 서윤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무사했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태호의 귀에 들렸어요. 매일 밤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일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이 태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라면을 다 먹고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태호는 빈 컵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잘 먹었네. 맛있으셨어요. 다행이에요. 서윤이 컵을 받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 갔어요. 교대 시간이 거의 됐네요. 교대. 네, 1시 반에 다음 직원이 와요. 그럼 전 퇴근이에요. 서윤이 설명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서윤이 밤새 일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근무한다는 걸. 그럼 이제 곧 집에 가겠구먼. 네, 집에 가서 엄마 아침 식사 준비해야 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팔에 붕대를 만지작거리며. 다쳤는데도 집에 가서 또 일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태호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서윤이 교대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가끔 차 한 대가 지나갈 뿐이었어요. 1시 반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교대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왔어. 오늘 별일 없었어. 네, 다행이에요. 어제 일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럼 부탁해. 서윤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 메었어요. 작은 크로스백이었습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이 태호를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먼저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네도. 태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윤도 뒤따라 나왔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밤거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집이 어느 쪽인가? 저쪽이요. 걸어서 20분 정도요. 서윤이 골목 쪽을 가리켰습니다. 태호와 같은 방향이었어요. 그럼 함께 가세. 괜찮으세요? 무거우시지 않아요. 서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태호도 천천히 따라 걸었어요.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가끔 바람이 불면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자네는 매일 이 길을 걷나? 네, 익숙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젠 괜찮아요. 혼자 걸으면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항상 핸드폰 켜놓고 다녀요. 만약을 위해서요. 서윤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긴급 전화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준비된 모습이었어요. 태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 여자가 매일 밤 이 위험한 길을 혼자 걷는다니. 그것도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가족은 자네밖에 없나?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엄마랑 둘이 살았죠. 그랬구먼. 엄마가 아프시기 전엔 엄마가 일하셨어요. 식당에서요. 근데 신장이 나빠지셔서. 서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감정이 복받쳤나 봐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젠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당연한 거죠.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진심 앞에서 자신의 의심이 부끄러웠어요. 자네 약혼자는 아나. 자네가 이렇게 힘든 줄. 민욱 씨요. 알고 있어요.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 제 일은 제가 해야죠. 결혼 전에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필요하지만 함부로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 태호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민욱의 돈을 노린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민욱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이었죠. 골목을 몇 개 지나자 낡은 빌라가 나타났습니다. 저 앞이 우리 집이에요. 서윤이 2층짜리 빌라를 가리켰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릴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심히 들어가게. 팔 조심하고.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르신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빌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호는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불이 켜지는 게 보였어요. 태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필요가 없었어요. 서윤은 진심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아이였어요. 민욱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 김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회사로 복귀하겠네. 준비해 두게.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성형그룹 회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따뜻했습니다. 심야의 편의점에서 만난 사람. 라면 한 그릇의 온기. 진심의 무게. 그 모든 게 태호를 변화시켰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서윤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서윤 씨, 오늘 오후 4시에 성형그룹 본사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성형그룹이요. 왜요? 고객 서비스 우수 사례 인터뷰 때문입니다. 서윤 씨가 선정되셨어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인터뷰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부른 거니 가야 했습니다. 서윤은 옷장을 열었어요. 깨끗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이 아닌 정장을 입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메이크업은 최소한으로 했어요. 팔에 감긴 붕대가 신경 쓰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회사 일이래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팔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서윤은 어머니의 이마에 입맞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성형그룹 본사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서윤은 건물 앞에서 올려다보았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대리석 바닥이 매끈했습니다. 천장은 높고 넓었어요. 서윤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을 밝히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20층 회장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회장실이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서윤은 놀랐어요. 회장이 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냥 인터뷰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어요. 10층, 15층, 20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끝에 커다란 문이 보였어요. 회장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심호흡을 했어요. 긴장되었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회장실이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커다란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70대 노인이었어요.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편의점에 오던 그 노인이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라면을 먹던 사람. 동전을 떨어뜨리고 취객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그 사람. 어서 오세요, 서윤 씨. 태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태호가 손님용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호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태호를 바라보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가 성형그룹 회장이라니. 놀라셨겠죠. 태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저는 성형그룹 회장 장태호입니다. 그리고 민욱이의 할아버지이기도 하죠.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욱이의 할아버지. 약혼자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왜 그런 짓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을 시험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지켜본 거였어요. 미안합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손자의 약혼녀라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류로, 보고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시험한 건가요? 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분이라는 걸. 태호가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의 라면 냄새, 아직도 생각납니다.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들, 500원을 대신 내주고, 동전을 주워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것들.
태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어요. 평생 사람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판단했죠. 하지만 당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계산할 수 없다는 걸. 서유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억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윤 앞에 섰어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절이었습니다. 성형그룹 회장이 한 편의점 알바생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서윤은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이러시면.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욱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유나. 민욱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듯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유나, 괜찮아. 민욱 씨, 이게 무슨...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셨대. 민욱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태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거기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아이가 손자 자리를 빛내주겠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민욱이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말했잖아요. 윤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 내 말이 옳았다. 서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민욱의 따뜻한 손길. 회장님,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제 처지가 민욱 씨한테 부담이 될까봐 숨긴 게 많았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떳떳합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어머님, 병세는 어떻습니까?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투석 중이에요. 일주일에 3번씩. 힘드시겠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미소는 밝았어요. 태호는 그 미소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가족이 될 자격이 있다고.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고.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장실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오랜 의심의 그림자가 걷히고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실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태호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서윤의 집이 있겠죠. 낡은 2층 빌라. 투석을 받는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 서윤 씨. 태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서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민욱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받을 수 없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호가 돌아서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감사하지만 제 몫은 제가 감당할게요.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위험한 일까지 겪으면서. 그래도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서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그 눈을 보며 놀랐어요. 저렇게 강한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민욱 씨와 결혼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태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70평생 살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요즘 보기 드물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어요. 민욱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아, 우리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가족이 될 사람인데. 민욱 씨, 고마워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제 일은 제가 할래요. 그래야 떳떳하잖아요. 서윤이 민욱을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미소는 밝았어요. 태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모습,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모습, 이제 할아버지랑 윤이 닮았네요. 민욱이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소리냐? 둘 다 고집세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따뜻해요. 민욱의 말에 태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런가? 네, 그래서 전 윤희를 사랑해요. 할아버지랑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민욱이 서윤을 안았습니다. 서윤도 민욱의 품에 안겼어요.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이 두 사람은 잘 될 거라고.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장실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 것처럼 태호는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아내가 쓰던 거예요. 태호가 상자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돌아간 아내가 가장 아꼈던 물건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했었죠. 목걸이는 단순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품격이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작은 하트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걸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목걸이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아니, 지금 당장 하세요. 민욱아, 내가 채워줘라. 민욱이 목걸이를 받아 서윤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금빛 목걸이가 서윤의 목에 반짝였어요. 태호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진심은 장고에 찍히지 않더군요.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네. 그날 편의점에서 주신 옹기 잊지 않을게요. 회장님도 진심이셨잖아요. 서윤의 말에 태호가 놀랐습니다. 자신도 진심이었다니. 생각해보니 맞았어요. 처음엔 시험하려 했지만 나중엔 진심으로 서윤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랬나 봅니다. 나도 모르게. 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욱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회장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공간이었습니다. 태호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서류 하나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어요. 이건 뭐예요? 편의점 그만두세요. 대신 우리 회사 홍보팀에서 일하세요. 정규직으로요. 서윤이 서류를 보았습니다. 입사 제안서였어요. 연봉도 편의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특혜잖아요.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고 제안하는 겁니다. 밤새 일하며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 정신,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예요.
태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윤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민욱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받아, 유나. 내가 할 수 있어. 민욱 씨, 내 능력을 믿어. 할아버지도 인정하신 거잖아.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태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더 밝아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의 생기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호는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내 말이 맞았어. 진심은 존재해. 그리고 난 그걸 찾았단다. 사진을 다시 내려놓으며 태호는 평온해졌습니다. 오랜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죠. 당신 덕분에 배웠으니까요. 태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경이 담긴 인사였어요. 민욱이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약혼녀가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다음 일정이. 오늘은 다 취소하게.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거야. 태호의 말에 김 과장이 놀랐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회장이 일정을 취소하다니.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나가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점심이나 함께 할까요? 서윤 씨 어머니도 모시고. 정말요? 엄마도요. 서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가족인데. 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밖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상쾌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의심이 아닌 신뢰로,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아침이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성형그룹 홍보팀에서 첫 출근을 했어요.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동료들도 친절했고 일도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가끔 편의점이 그리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냉장고 소음, 손님들의 얼굴,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던 한 할아버지. 퇴근 후 저녁 11시, 서윤은 무심코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아니었어요. 일부러 돌아온 거였죠. 편의점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새로운 직원이 계산대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자신이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딩동. 익숙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라면 코너로 갔습니다. 김치라면을 집었어요. 예전에 자주 끓여드렸던 그 라면. 계산을 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물을 부어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그 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라면을 기다리는 동안 서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게 똑같았어요. 진열대 위치, 냉장고 배치, 작은 테이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때의 온기가 없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딩동. 서윤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어요. 태호였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코트였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태호도 서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 씨, 회장님,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편의점이 그리웠던 거죠. 태호가 서윤의 테이블로 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태호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서윤의 컵라면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일하네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저도 그래요. 그냥 지나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거짓말인 걸 서로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온 거였습니다. 태호가 계산대로 가서 컵라면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때 그 라면이었어요. 계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물 부어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뜨거운 물이 컵에 부어졌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태호는 자리에 앉아 라면이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서윤도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서윤이 라면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태호도 뚜껑을 열었어요. 그때 그 라면 아직도 그 냄새가 나네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태호를 보았어요. 맞아요. 똑같아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가요? 그땐 혼자 먹는 라면이었는데 지금은 함께 먹는 라면이네요. 태호의 말에 서윤이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라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좀 덜 짜게 해드릴게요. 서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 소리요? 그날 회장님이 드신 라면 짰을 것 같아서요. 제가 물을 조금 덜 부었거든요. 그랬습니까? 태호가 웃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자신을 시험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물을 덜 부어서 라면을 더 짜게 만든 거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그 짠 라면 덕분에 깨달았으니까요. 뭐요? 진짜 맛은 혀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라는 걸. 태호의 말에 서윤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젓가락 소리, 후루룩 소리. 평범한 소리들이었지만 소중했어요. 라면을 다 먹고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태호가 빈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다들 친절하시고 배울 게 많아요. 다행이네요.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감사해요, 회장님. 그리고 어머님은 어떠신지.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즘은 투석도 잘 받으시고 민욱 씨가 좋은 병원 소개해줘서 그거 참 다행이네요. 태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가 건강해지는 게 자신의 일처럼 기뻤어요.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을비였습니다. 비가 오네요. 서윤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러게요. 그날도 비가 왔었죠. 맞아요. 취객들이 왔을 때 두 사람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위험했지만 서로를 지켰던 순간, 편의점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한 발라드였어요. 빗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네.
그때 왜 다시 오셨어요? 비 오던 그날. 서윤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걱정됐습니다. 자네가 혼자 있는 게 저를요. 네. 그때 깨달았어요. 이미 마음이 같다는 걸. 태호의 솔직한 대답에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낯선 할아버지가 저를 걱정해 주셔서. 이젠 낯선 사람이 아니죠. 네, 이젠 가족이에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호도 웃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이 편의점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하지만 편의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태호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씩씩한 얼굴, 힘든 일을 겪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자신의 손자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었어요. 진심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곳에 숨어 있었네요.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곳에. 편의점 계산대, 라면 한 그릇, 작은 친절. 그런 곳에 진심이 있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빈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같이 나가시죠. 그럽시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태호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서윤도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회장님. 자네도. 내일 회사에서 보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뒤돌아보니 편의점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호는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라면 한 그릇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지만 태호의 마음은 맑았습니다. 진심을 찾은 사람의 마음처럼.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